내는 장사꾼이다. 돈 잘 버는 놈은 무죄, 못 버는 놈은 유죄. 네,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예. 다양한 유행어를 만들면서 20%대 높은 시청률을 기록 중인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와 아, 이성민 씨의 대사죠. 이 드라마 많이 본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못 봤군요. 아,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활동사진 소화제 코너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극중 송중기의 아빠가 혼외자입니다. 근데 막내예요. 그러니까 막내의 막내인 송중기, 극중 순양그룹이라는 재계 1, 2위를 다투는 재벌이 있는데 그룹을 물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송중기가 내린 선택, 인수였어요. 순양그룹의 간판 계열사들을 잇따라 흡수하는데 비결이 아주 간단합니다. 싼 값에 주식을 사는 거. 아니, 이게 말이 쉽지. 진짜 가능할까요? 일반 주식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주식해서 돈 버는 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하지만 아주 간단한 이거를 실제 투자에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맹점이 있죠. 근데 송중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변수들이 수익률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변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호. 그럼 첫 번째는 뭔가요? 국내 증권사들이 자금을 싸게 땡겨서 고객에게 빌려주고 있는데, 근데 빌려줄 때는 당연히 자신들 마진을 챙기겠죠. 하지만 마진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매년 수천억을 벌어들이고 있대요. 오호. 증권사들은 이자라 놀이를 하는 회사는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20일 금감원과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요. 9월 말 29개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땡겨오는 금리가 3% 수준이래요. 그런데 고객에게 대출해주는 신용거래융자 금리 무려 8.92%까지 올라갑니다. 와. 아니, 은행들의 예대 마진보다도 더 크네요? 그렇죠. 땡겨오는 건 3%, 주는 거는 거의 9% 아닙니까? 3배의 마진을 받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차가 2.5%포인트에서 많게는 6%포인트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시중은행의 예대 마진이 0.9에서 1.8%포인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증권사의 수익이 많게는 6배나 높다는 겁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빌려줄 자금의 일부를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곳에서 조달을 하거든요. 증권사들이 이 회사에서 융자받은 금액과 평균 금리는 2년 전 5조 1,700억 1.27%, 작년에는 7조 3,600억 1.05%. 그런데 올 9월 말에는 7조 6,800억, 금리는 3.02%였습니다. 조금씩 금리가 오름세인 게 보이죠? 그런데 증권사의 신용거래 융자 금리는 평균 5.5%. 그런데 빌려주는 기간이 늘어나는 151일부터 180일짜리는 평균 8.92%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증권사의 금리 계산을 해보면요. 9%가 넘었어요. 와하. 삼성, NH, 미래에셋, 한투, KB증권 5개 메이저 증권사가 9%라는 겁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신용거래 융자가 가장 많은 증권사는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은 미래에셋이겠죠. 2조 6,500억. 그 뒤로 삼성증권, 키움증권 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들 증권사들 예대 마진 같은 이런 장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챙겼을 것 같은데 그 수익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난 9월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에서 조달한 7조 6천억을 기준으로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가 2.5%포인트로 계산을 하면요. 거의 2천억 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근데
최저치를 적용했을 때 얘기고 최대 금리 차인 5.9%포인트를 적용하면요. 4,5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오호. 이건 은행들이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심하게 지네들 수익을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동안 많은 분들은 증권사들은 증권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거죠. 양정숙 의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권사들의 금리 마진율이 은행 뺨친다. 고객에게 대출해 줄 때는 주식과 같은 확실한 담보를 설정하는데도 이렇게 미친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거 이해할 수가 없다. 증권사도 은행 예대마진 공시와 같이 조달금리와 대출금리를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면서 입법해볼까? 이런 뉘앙스를 비치셨군요. 당연히 입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투자해서 수익을 내더라도 증권사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빌리신 분들은 턱없이 높은 이자까지 내면 도로아미 타불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나마 이자 내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면 다행이죠. 오리털 잠바, 거위털 잠바 보통 세탁소에 맡기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벌당 15,000원에서 20,000원가량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드라이 클리닝 방식으로 세탁을 하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 오리와 거위 털에 있던 유분이 사라집니다. 유분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보온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성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세탁이 필요합니다. 바로 리곽스 다운워시를 사용하는 거죠. 다운워시는 누구나 쉽게 패딩을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탁기에 넣고 다운워시 첨가하고 버튼만 누르면 끝나거든요. 한 벌당 비용이 2,000원 꼴이기 때문에 세탁소에 맡겼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불진몰에서는 다운워시와 다운프루트를 세트로 판매하고 있고요. 세트 판매를 기념해 특가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베이스워시 현재 품절 상태인데 베이스워시 트래블 젤 보너스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붙잡으세요. 미국 경제방송 CNBC의 백만장자 설문조사 결과가 이채롭더라고요. 투자 가능 자산만 100만 달러 이상인 7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더니 56%가 S&P 500 지수 내년에 약 10%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와, 내년을 엄청 암울하게 보네요. 지금도 그닥 좋은 편은 아닌데 1년 뒤 10%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응답자 3분의 1은 15%가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자신의 부를 가장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분야로 주식을 꼽은 이들도 28%, 전체의 1위였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나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미국 개인 주식의 8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이 시장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속된 말로 물주, 쩐주들이 주식을 사지 않으면 혹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내놓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줄고 그러면 주가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죠. 내가 주식을 하든 말든 재미를 보고 있든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가가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도 비슷해요. 응답자의 80%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휴일 시즌 소비를 줄이겠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절반이 쇼핑할 때 가격을 더 의식하고 30%를 넘는 이들은 외식 횟수를 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비관적인 설문 결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백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렇다고 하면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진짜 죽으란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같은 1만장자, 5만장자들은 더 심각한 결과가 나올 텐데 다만 나이대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밀레니얼 백만장자, 그러니까 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태어난 밀레니얼 백만장자 81%는 지금보다 내년 말 자신의 자산이 더
늘어나 있을 것이다 라고 답을 했는데 베이비 부머 백만장자의 61%는 반대로 크게 줄었을 것 같은데?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경험이에요. 베이비 부머 세대는 70년, 8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어봤지만 밀레니얼은 고 인플레이션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CNBC는 이에 대해서 긍정론의 차이는 경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이비 부머들은 이런 것들을 겪어봤고 밀레니얼들은 겪어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베이비 부머들은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직후 주가가 급락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밀레니얼의 막연한 긍정론, 말 그대로 막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는 고점 단계에서 은행 빚을 내서 아파트를 샀던 우리나라의 영끌족과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들 역시 IMF나 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않았기에 작금의 부동산 급락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산 아파트 우죽순으로 경매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 개인의 경험과 연륜 그것도 아니면 송중기처럼 미래를 알고 있어야만 재미를 볼 수가 있는데 요즘 같은 시기 재미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대장주 LG 엔솔이 믿을 건 2차 전지밖에 없다. 이러한 신화, 믿음 속에 많은 개미들의 사랑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요때까지만 해도 코스피 반등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20%가 넘는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19일 LG엔솔 전일 대비 0.7% 내린 48만 2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 LG엔솔 주가가 이번 달에만 17.9%나 빠졌습니다. 전고점인 지난달 11일 62만 9천 원 대비 23%가 빠졌고요. 이달 들어 13거래일 중에 11거래일 동안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슷한 업종인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엔솔 주가가 갑자기 우하향한 거 전기차 시장에 대한 비관론 때문인데요. 경기가 침체되면 전기차 판매도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배터리 관련주 주가가 크게 올랐던 건 중국 시장에서 이탈한 해외 자금이 한국의 배터리 업체에 밀려 들어온 영향이 컸었는데 최근에는 중국 증시로 다시 자금이 컴백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중국 바람 때문에 한국 배터리 중국에서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찬물을 끼얹고 있어요. 전기차가 대세다. 2차 전지 관련주는 제2의 반도체다. 언제부턴가 개미들의 신조가 됐죠. 하지만 이러한 믿음도 영원할 수는 없죠. 영원은 고사하고 1년을 쭉 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경기 침체 우려라고 해서 주식을 팔았는데 전기차 관련주는 반등을 하네? 얘네는 그러면 대외 변수에 상관이 없겠거니 해서 계속 갈 줄 알고 또 샀더니 웃기는 일이지만 경기 침체 우려라고 이번에는 떨어지네? LG 엔솔, 삼성 SDI만 잘하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국 증시로 자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번에는 경기 침체 우려에 직격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회사 주식에 있던 돈이 다시 이탈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쯤 되면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거 불가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 주위의 떠버리들은 어떻게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린 걸까요? 그들도 알고 보면 특정 시점, 그러니까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만 플러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넓게 분기, 반년, 연간 단위로 보면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신도 모른다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비법은 뻔한 소리지만 내 돈으로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주식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99번 벌었는데 한 번 틀려가지고 모든 걸 날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축구의 신 메시도 주식해서는 재미 못 볼 겁니다. 내 돈으로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 이게 유일한 진리인데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이다, 해법이다, 비책이다 이야기하는 놈들 사기꾼이거나 증권사 직원이거나 해당 기업의 이해 관계자입니다. 그들이 친절하게 다가오면 그냥 씩 한번 웃어주고 무시하세요. 그게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씩 한번 웃어주는 것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전화를 끊거나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경불진 그럼 완주해 주셔서 비웃어 감사합니다. 주면 되겠군요.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